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9회 진도별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독점 기업이다, 독점이다 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시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시장 지배력이 있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걸 가격을 차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차별 능력이 없죠. 자, 일반적인 독점인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여기가 수요 곡선이 있으면 원래 이제 MC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만약에 여기 C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러면 독점인 경우에는요 MR 곡선을 구하는 거죠.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MR = MC에서 만나는 데서 생산량을 구한 다음에 수요 곡선 상에 해당하는 가격을 저렇게 독점 가격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여기가 이제 독점의 생산량, 독점의 가격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AC 곡선을 그려서 이윤의 크기를 정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회적 후생 손실 요거만 우선 체크합시다. 근데 나름대로 독점이 이렇게 가격 차별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독점의 이윤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가격 차별과 관련해서는 1급 가격 차별이 있고요. 2급 가격 차별이 있고요. 3급 가격 차별이 있습니다. 1급 가격 차별은요.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있으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점이 여기가 되잖아요. MC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다 뜯어내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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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2급 가격 차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구간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MC가 이렇게 있어서 C점까지 생산한다 그러면 위에 거 1급 가격 차별보다는 조금 완화된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역시 이게 기업이 단일 가격을 책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윤이 증가해요. 여러분, 3급 가격 차별은요. 역탄력성 법칙에 따라서 멀티 마켓 다시장 독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시장을 여러 개로 구분해 가지고요. 탄력성이 낮은 시장에다가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탄력성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요걸 기반으로 볼게요. 자, 1급 가격 차별은요. 여기서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데드웨이 로스는 빵이 됩니다. 근데 독점 기업이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금액을 다 받아내기 때문에 이때는 소비자 잉여도 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전히 소비자 잉여를 다 가져간다 해서 완전이라는 말을 붙여요. 완전 가격 차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1번 맞고요. 2번 가격 차별을 하는 독점 기업은 가격 탄력성이 작은 시장에 맞아요. 역탄력성 법칙 3급 가격 차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가격 차별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가격 차별은 소비자 잉여를 독점 기업이 주로 가져가요. 소비자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드린 역탄력성 법칙이라는 것은 자, 가격에 민감한 사람한테는요, 낮은 가격을, 탄력성이 클수록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요. 탄력성이 A 시장이 만약에 B 시장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면 탄력성이 둔감한 사람한테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필수제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면요.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그냥 쓴다고. 그래서 가격에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저소득층이다 라고 하면 저소득층이면 가격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역탄력성 법칙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민감하겠죠. 저소득층은. 그러면 낮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가격 차별이 가능할 때는요. 우선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싼 데서 사가지고 비싼 데 재판매하게 되면 가격 차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5번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에 생산량은 순수 독점보다 더 작은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주로 완전 경쟁 시장까지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데드웨이 로스였었는데 1급 가격 차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드웨이 로스를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의 게임에서 두 기업 A와 B가 각각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각 전략의 조합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우선 이렇게 정규형 게임의 페이오프 요 형태를 한번 봅니다. 자, A와 B 두 기업이 있는데 전략 1, 전략 2, 전략 1, 전략 2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내추균형을 찾기 위해서요. 상대방의 전략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볼게요. 자, 기업 B가 전략 2를 선택했을 때 기업 A 입장에선 1을 하면 50인데 2를 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요걸 선택합니다. 오케이? 자, 기업 B가 전략 2를 선택했을 때 기업 A가 전략 1을 하면 100인데 2를 하면 80이야. 요걸 선택하죠.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기업 A는 우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기업 A가 S1 전략 1을 선택하면 기업 B가 S1을 선택하면 150인데 S2로 하면 120이에요. 요걸 선택하겠지. 그 다음 기업 A가 전략 2를 선택합니다. 그때 기업 B가 S1 선택하면 100인데 S2 하면 50이에요. 요걸 선택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B는 S1이라는 우월 전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오케이? 정리됐죠? 자, 그리고 내시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 같이 있는 경우가 바로 내시균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번 현재 내시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여러분,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상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디 딴 데로 갔을 때 둘 다 개선이 가능한 어떤 선택 조합이 있나요? 없어요. 파레토 효율적 맞아요. 오케이?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해서. 다음 2번 우월 전략을 갖지 못한 경기자가 존재한다. 여러분 아니요. 둘 다 지금 우월 전략이 있죠. S1, S1입니다. 3번 각 경기자는 모두 우월 전략을 가지고 있으나 맞아요. 용의자 딜레마의 상황이 처해 있다. 여러분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것은 아니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의 전략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뭐가 있어야 돼. 근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게 없다니까요. 이게 같은 말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둘이 서로 협조하지 못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용의자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내시균형 하나 존재하죠. 네, 4번 틀렸고 5번
두 기업이 담합을 하고 보수를 재분배했을 때 비협조적인 경쟁을 하는 경우와 결과는 동일하다? 아니요, 담합을 할 이유가 없지. 거기서 파이가 두 개 더해서 가장 커지는 거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가면 갈 수가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 있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둘 다 윈윈 할 수 없지만 담합을 하게 되면 담합을 통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기요. 100, 120으로 가게 되면 거기 경기자 2가 손해를 본다고. 손해보지만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얼마 보상해주면 돼요? 아, 둘이 합했을 때 여기엔 합하면 거기 값이 200이잖아. 여긴 220이잖아. 그러니까 20만큼 더 커지니까 적절하게 재분배하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담합을 통해서 협조는 가능하다. 이렇게요. 근데 용의자의 딜레마는 둘 다 담합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협조는 하겠지만 둘 다 좋아지는 팔토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선 그 얘기는 아니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13번 문제 좀 볼게요. 자, 다음은 꾸르노 복점 기업과 관련해서요. 1, 2 수요 곡선이 거기 나와 있고요. 각 기업의 생산 비용은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1이 있고, 자, 반응 곡선 구하는 거 연습 좀 빨리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업 2가 있어서 각각 자기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생산한 게 저렇게 시장에 갔다 가게 되면 Q는 Q1, Q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업 1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firm 1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윤함수 한번 써볼까요? by1 자, 이거는요 TR1에서 TC1을 빼는 건데 지금은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하려고 TC는 빵입니다. TR은 P 곱하기 Q인데 P 곱하기 Q1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요. Q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시장에 수요함수 있잖아. 요거 P. P가 10-Q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Q가 각각의 기업이 생산하는 Q1과 Q2의 합이다. 요게 중요해요. 쪼개서 쓸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요걸 잘 좀 체크하신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P 요 값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P 이 값을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대입을 하면 이윤함수가 구해지고요. 생산량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기업 1이니까 Q1으로 미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Q2가 있어가지고 다른 기업의 생산량에 의존하게 된다. 거기까지 보셔야죠. 자, Q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Q1 Q2 Q1 이렇게 되고요. 10Q1 마이너스 Q1의 제곱 마이너스 Q2 Q1 이렇게 되죠. 자, 이윤극대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요거를요. Q1으로 미분합니다. Q1으로 미분을 해서 빵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Q1으로 미분하면 10 마이너스 2가 내려가 2Q1 Q1 미분하면 마이너스 Q2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요. 기업 1이 생산량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건데 이게 기업 2의 생산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EQ1 해서 Q1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10-Q2 요걸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요게 바로 기업 1의 반응 곡선이 되고요. 그 다음 기업 2의 반응 곡선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왜냐면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Q2도 마찬가지로 이거 5-2분의 1 Q2 해도 되고요. 10-Q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요 두 개 식이 있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되면 Q1과 Q2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보니까 각각의 뭐 반응 곡선까지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편법만 구해도 편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죠. 얼마 안 걸려요. 반응 곡선 구하는데. 자, 시장 전체 생산량은 얼마가 됩니까? 두 개 기업의 생산량을 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10, 각각의 3분의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분의 20이 되고요.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P가 이게 3분의 10이 되는 것이니까 3분의 30에다가 3분의 20을 빼면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5번의 꾸르노 균형 가격은 3분의 10 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기업 1의 반응 곡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지금 빵이잖아. 그러니까 이 TR이 요거잖아요. 요걸 Q1으로 미분하면 그게 바로 이게 바로 MR 아닙니까? MR? 그래서 MR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1의 산출량, 시장 전체 산출량.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다음에 우리 13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점 기업 A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공장 독점이라고 하죠. 다공장 독점. 자, 공장을 두 개 가동하고 있는데요. 두 공장의 비용 함수와 A기업이 직면한 시장 수요 곡선이 다음과 같대요. 자, 우리 관심사는 기업 1의 한개 비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Q1으로 미분하면 이 Q1 이렇게 되고요. 기업 2의 한개 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6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 공장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생산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업 사장이다 그러면 아니 좀 더 한개 비용이 낮은 그 공장에서 먼저 가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Q로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MC1 얘가 이 Q1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MC1 MC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밑에 생산을 할 때 비용이 좀 낮은 데서 먼저 생산을 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요걸 따라간다고 요걸 이렇게 가다가 요걸 따라가다가 여기서는 노랑이보다 하양이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는 요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MC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200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보시면 P가 20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어 있죠. MR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요. Q보다 기울기가 2배 이렇게 가파르게 되겠죠. MR. 그러니까 200에다가 마이너스 2Q 기울기 2배 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데요. 이음국대 산출량은 여기 핑크 색깔 나와 있는 요거 분홍 색깔 나와 있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요. 여기까지 생산해. 왜냐면 이거보다 더 가면 비용이 더 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요. 생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좀 약간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여기 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기업 1이 생산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전체 총 생산량이 이렇게 되는데 자, 두 개 기업이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나눠서. 그래서 여기는 기업 1이 생산하고 여기는 기업 2가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은 여기서 책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값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MC가 얘가 6 아니겠습니까? 6하고 요거랑 같게 놓고 푸시게 되면요. 9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총 생산량이 97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 만나는 점을 찾아요. 6, MC1, 6 요거 되는 거 하면 3 이렇게 돼요. 얘가 3. 자, 그러니까 기업 1이 생산하는 거는요. 전체 97개 중에서 3개만 생산하고요. 기업 2가 생산하는 것은요. 전체 97개 중에서 3개를 뺀 94개를 생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여기 97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시장의 가격은 이렇게 103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제 보면 공장 2의 한계 비용은 일정하다. 맞고요. 생산량이 3단위 도달할 때까지는요. 공장 1의 한계 비용이 공장 2의 한계 비용보다는 밑에 낮아요. 그 다음 3개 넘어가면 공장 2의 한계 비용이 더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3번. 공장 1의 산출량은 3이고요. 공장 2의 산출량 94다. 맞고요. 두 개 공장 합쳤을 때 생산량, 총 생산량 97이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독점 가격은 103이다. 예, 맞고요. 이게 다공장 독점 얘기를 조금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고요. 뭐 그래프까지 봐서 가격과 생산량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한번 볼게요. 자, 하루에 24시간 여가를 즐기는 시간과 노동을 하는 시간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 거 할 때 여러분 이게 노동이고 임금이에요. 이거는 뭐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 무차별 곡선 할 필요 없이 이걸로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수직의 형태를 보이다가 좌상방으로 가는 게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근데 임금이 올라갈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얘기할 때요. 여기는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시간이 증가해요.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임금이 올라갈 때 고용이 감소하니까 얘가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으로 굴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단 여가가 정상제일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never 후방 굴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 경우엔 임금이 인상됐을 때 여가가 열등제이면서 아니요. 여가가 정상제이면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죠. 빠르게 보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임금이 여가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가 L이라고 쓸게요. 줄어들고 노동은 증가해요. 이 대체 효과는 언제나 상식이고 똑같이 정리가 됩니다. 소득 효과는요. 임금이 올라가면요. 우리 예산선 자체가 밖으로 가니까 실제 소득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때 당연히 여가가 정상제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정상제면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가 증가하고요. 그때 노동이 감소하죠. 여가의 반대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노동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다라고 하면 임금이 올라가면요. 여가의 소비량이 감소한다니까? 그럼 노동은 증가한다니까? 지금 이때는 여가가 열등제가 되면 노동 공급이 동시에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코 후방 굴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 자주 출제됩니다. 2번. 시간당 임금은 여가를 시간당 누리게 되는 기회비용이다. 맞죠? 3번.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때 정상제인 경우에 소득 효과는 이거죠. 지금 정상제인 경우에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요.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여가가 증가한다. 맞고요. 4번. 여가가 정상제일 때에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비근로소득은 임금과 상관없이 예산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죠. 정상제니까
여가가 증가하고 노동 공급은 감소하죠. 항상 들어가도 돼요. 지금 정상제라 했어요. 여가가. 5번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가 맞습니다. 대체 효과는요. 제가 상식이 통하는 효과라고 그랬어. 이거는 여가가 정상제든 열등제든 상관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가와 소득의 선택, 이런 여가와 노동의 선택 이런 문제들은요.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